다양한 발상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발상 방법이란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다든가 작품을 제작할 때 어떤 식의 생각을 주로 사용을 하나,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발상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발상 방법을 많이 써볼수록 문득 떠오르는 우리가 그러한 감각을 많이 얻게 될 거예요. 아, 생각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많이 문득 떠오르는 것도 많이 연습하면 더 잘 돼요. 자, 하여간 사설이고 지금부터 다양한 발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꼭 체크하시고요. 그 중에서는 몇 가지 내용들은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발상법으로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하면서 무작정 많은 양의 아이디어만 내놓는 걸 브레닝 스토밍이라고 하죠. 자, 마인드맵 이것도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지도 그리듯이 동그라미에다가 어떤 주제를 적어 놓다든가 소재를 적어 놓고 거기서부터 선을 그어서 또 다시 또 만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건데, 브레인스토밍과 조금 다르다면은 뭐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그런 생각들이. 그쵸? 자, 스캠퍼법. 자,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세 번째 스캠퍼법은 시험에 나와요. 스캠퍼. C substitute. 그 다음에 S가 substitute고 C가 combine. 적용이 adopt. 수정하다 modify.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put to other uses. 제거하다 eliminate. 재배열 rearrange. 오케이. 요거랑 시네틱스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두 가지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고 문제를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캠퍼.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7가지 발상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 방법의 알파벳 첫 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지금 말했죠? 스캠퍼. substitute. 자, 대체하다. 대신해 주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딴 걸로 대체하는 거죠. 재료를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도자기 컵만 옛날에는 사용했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되면 뭐 민무늬 톡이라든가 빗살무늬 톡이 그런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자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종이컵을 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재료를 갖다가 대체하는 방법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대체란 방법이고요. 자, 결합하다, combine. 기존의 다른 요소, 컨셉, 목적 등과 결합하면 어떨지를 물어봅니다. 뭘까? 기존의 다른 요소, 컨셉 두 가지를 합쳐버리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복합기가 있잖아요. 복사기도 있고 팩스도 있고 스캐너 기능도 있는 복합기 같은 게 결합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휴대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적용. 아가 아니죠. adapt인데 어떤 것을 다른 목적과 조건에 맞게 응용하다 조정하면 어떨지를 묻는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뭔가를 응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털 달린 산호왕 씨앗, 쉽게 말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옷에 뭐 이렇게 씨앗 같은 게 많이 묻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찍찍이, 벨크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수정 확대. 수정하고 축소하고 확대한다. modify라는 말은 기존의 제품의 형태나 색, 무게, 의미 등을 새롭게 수정, 확대, 축소하는 거예요.
자, 안경을 수정하면 선글라스가 되잖아요. 컴퓨터를 축소하면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스마트폰 얘기를 안 했냐면, 스마트폰은 사실은 적기에 조금 하는 게, 이 안에 요즘은 카메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 확대도 되겠지만 결합의 개념도 되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 put to other uses, 기존의 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이소 가면 베이킹 파우더가 팔잖아요. 근데 청소용품으로 팔잖아요. 그쵸? 원래 빵 만들 때 하는 게 베이킹 파우더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거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일부 기능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선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 적으면 안 되겠죠? 자, 마우스 선을 제거한 무선 마우스를 예를 들었죠. 자, 그 다음 리어렌지, 어렌지가 아니라 리어렌지네요. 리어렌지, 기존 제품의 순서 배합 등을 바꾸거나 기존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면 어떨지를 묻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김밥을 거꾸로 싸면 되는 거잖아요. 누드 김밥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본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리어렌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스캔퍼법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네틱스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 이건 관찰이 먼저예요. 다른 생각을 떠올려내는 발상법이래요. 와우, 좀 더 시네틱스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준 게 바로 이 시네틱스법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시네틱스, 유추한다 라는 그런 개념인데,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해서 유사성을 찾는데요. 유사성을 인식하여 활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도구래요. 무슨 말인고? 다시 말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가 보는 게 빠르겠죠? 두 가지 대상을 직접 비교해 본다. 현재의 문제에 비슷할 수 있는 사실, 정보 또는 기술들을 비교해 보며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 것. 예를 먼저 보면 되죠. 우산이 딱 펼쳐져요. 오, 야, 이걸로 낙하산 만들면 되겠다. 우산의 형태로 직접 비교하는 거죠. 자, 체온을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겨울철의 동물들, 우리들 구스 다운 같은 거 있죠. 다운이라든가 구스 다운 같은 그런 옷들 직접 비교한 거. 비행기를, 새, 그쵸, 새를 갖다가 비행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담지 않는 개념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유추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의인적 유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의인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주 쉬운 설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가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탁구공이 됐는데 통통 튀어서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게 의인적 유추라는 거예요. 자, 상징적 유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나 특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 보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의 관계를 기술해 봐요.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단어들을 연관지어서 어떤 현상을 기술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돼지는 어머니다. 어때요? 돼지는 어머니다. 우리가 이런 시적인 표현들 많이 쓰죠. 또한 부드럽지만 강하다. 완전 시적인 표현이죠. 컴퓨터는 어떻게 부드러움을 타고 어떻게 공격적인가? 우와, 되게 어렵죠. 시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 사람이 썼던 말이고요. 자,
환상적인 유추라는 건 뭐냐면은 신화죠. 신화나 환상적인 내용을 활용해 본다. 현실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할 때 꿈 같은 공상을 현실과 결부시킨다. 근데 이 환상적인 유추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도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로봇, 무인 자동차 같은 게 그런 거죠. 바다가 하늘에 걸려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동차는 어떨까? 요즘 나오는 AI 그 무선이래네요. 하여간 자,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시네틱스법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강제 결합법. 서로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묶는 걸 얘기하죠. 오리에다가 돼지를 붙이면 돼지 얼굴을 한 오리가 될까요? 오리 얼굴을 한 돼지가 될까요? 하여간 자, 시험 문제는 간단합니다. 너무 양이 많죠? 그쵸? 스캔법법이나 시네티스법에 예만 나옵니다. 예. 그럼 얘는 다 써야 돼요? 아니요. 딱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하나도 두 개로 묶여지는 하나가 있겠죠? 지금처럼. 하나도 이렇게 좀 긴 게 있겠죠? 그럼 긴 걸 다 써야죠. 한 줄을. 이해되나요? 얘도요? 예, 맞습니다. 스캔퍼법도 얘만 적으시면 돼요. 얘가 뭐죠? 어이구, 다 설명이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